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쿡아재 주한입니다. 오늘은 3월 31일 수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죠. 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망자 수는 여전히 낮아가지고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1000명 아래인 880명 나왔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이제 조금 더 높아가지고 그래도 10만 명 아래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단 하루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6만 2천 명 나왔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3109만 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 수는 56만 4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미국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는 지금 계속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는 감염자 수를 이제 좀 늦게 이렇게 따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계속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망자 수는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지금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반등을 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이제 평균이 22%나 올랐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22% 지금 오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이렇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오르고 있는 상황은 리오픈을 지금 너무 빨리 하고 각 주들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지침을 완화하는 것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게 날씨가 좋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제 밖에 나돌아다녀서이죠. 모든 것이 복합이 돼가지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미국은 지금 살짝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미국 말고 다른 나라들을 보면은 훨씬 더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 남미 이런 데를 보시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다시 대유행이 온 것처럼 지금 뉴스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미국 만약에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 막지를 못하게 된다면은 4차 대유행 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 계속 잘 하셔야 합니다. 마스크 쓰고 소셜 디스텐싱 하고 손 잘 씻고 모임 나가지 않고 백신 빨리 맞아야 하고요. 백신을 빨리 맞아야 해요. 지금 백신을 얼마나 빨리 맞느냐 미국에서,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미국에서 더 빨리 퍼지느냐, 요거 지금 레이스를 하고 있다고 계속 뉴스에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 CDC 국장이 나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무섭다, 4차 대유행이 퍼질까봐 굉장히 무섭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에서도 계속 퍼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제 브라질 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브라질은 이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빨리 퍼지고 있고, 그리고 백신 접종을 굉장히 좀 소홀히 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브라질 대통령 아시다시피 트럼프랑 똑같이 따라하는 바람에 코로나 바이러스 완전히 대응하는 거 실패했죠. 어쨌든 미국도 이대로 가다 보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 상승하고,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도 같이 따라서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거 훨씬 더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을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트럼프는 대통령 하기 전에 이제 공약을 했던 거 안 지킨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바이든 대통령은 공약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일을 처리를 하고 있어요. 정말 대조적인 부분이죠. 바이든 대통령 뽑은 거 잘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응하는 것을 프라이어리티 넘버 1에다 두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 정말 잘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 뉴스에서는 이 화이자에서 이 어린이용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만들고 있는데, 미성년자요. 12세에서 15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임상 실험을 한 결과 면역 효과가 100%나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으면은 100% 면역이 생긴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의 집단 면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린이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다고 해도 증상이 많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퍼뜨릴 수 있다고 해요. 어린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위험해지는 것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더 빨리 퍼뜨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빨리 맞아야 한다는 거죠. 어린이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빨리 모두 맞아가지고 집단 면역을 이루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는 계속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좋은 뉴스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한 의료 전문가에 따르면은 캘리포니아는 코로나 바이러스 4차 대유행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딱 못 박아서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다고 해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것도 굉장히 빨리 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로부터 이 백신 공급도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백신 접종하는 대상도 훨씬 더 늘리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를 많이 하고 있지 않거든요. 단계별로 천천히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소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LA랑 오렌지 카운티는 4월 5일부터 다음 주죠. 다음 주부터 레드 티어에서 오렌지 티어로 내려간다라는 그런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퍼플 티어였거든요. 제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한 그 단계.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가 급격하게 내려가면서 레드 티어로 내려갔다가 이제 드디어 오렌지 티어로 다음 주에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 오렌지 티어로 내려가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비즈니스들이 오픈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이 캘리포니아, 서든 캘리포니아 사시는 분들은 더 일상생활로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WHO가 내놓은 리포트를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WHO에서는 중국에서 준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리포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리포트를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중국에서는 지금 바이러스에 관한 자료를 리미트 해가지고 자료를 다 보여주지 않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작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제공한 자료를 가지고 만든 리포트는 우리는 전혀 믿을 수가 없다. WHO 리포트에서 얼마 전에 나왔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는 우한이 아닐 가망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그렇게 나왔거든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한이 진원지라는 거죠. 연구소에서 나왔던 중국 사람들이 야생동물을 많이 먹어서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미국에서는 중국에서 오리진이 됐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화이자에서는 캐나다에 6월달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500만 회분을 공급을 하겠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브라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11 사망자 수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제 단 하루 이 코로나 바이러스 11 사망자 수가 3,700명 나왔습니다. 3,700명. 거의 4,000명대 나온 건데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가 많이 나오는 것은 미국이 가장 심각했었을 때와 비슷하게 사망자 수가 많이 나온다라는 그런 소리죠. 다시 말을 하면은 이 브라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 훨씬 더 많이 나왔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코로나 바이러스 11 사망자 수가 이렇게 거의 4,000명대까지 나온다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30만 명까지 나왔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11 감염자 수가 30만 명씩 나올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 11 사망자 수가 3,000명 이상, 거의 4,000명까지 나왔었거든요. 지금 브라질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 11 감염자 수가 10만 명 아래로 계속 내려오고 있지만 요거 믿을 수 없을 것 같고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매일 걸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브라질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1 감염자 수도 굉장히 높아가지고 87,000명 나왔습니다. 지금 뭐 브라질은 코로나 바이러스 가장 위험한 나라로 전 세계에서 등극을 했습니다.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이 가장 위험한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거기에 가장 책임자는 바로 브라질 대통령이죠. 브라질 대통령은 트럼프 똑같이 따라하기로 유명을 합니다. 트럼프가 미국에 있었을 때는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장 위험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으로 바뀌고 나서 미국은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내려가가지고 위험에서 벗어나고 있죠. 하지만 브라질은 계속해서 트럼프랑 똑같은 대통령이 있다 보니까 브라질은 코로나 바이러스 가장 위험한 나라가 됐고, 그리고
매일같이 거의 4,000명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3,700명 사망을 한 것은 말도 안 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을 하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이것 때문에 브라질에 있는 보건당국은 미국한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좀 지원 좀 해달라고 지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WHO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 코바백스 있잖아요. 코바백스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지원을 우리 브라질한테 먼저 좀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심각한 나라는 브라질이기 때문에 백신 좀 빨리 좀 달라고 지금 여기저기 손을 벌리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브라질 대통령 이 상황에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발 코로나 바이러스 요거 때문에, 요 사태 때문에 징징거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미친놈이 아닌가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나라의 국민들이 매일같이 3,700명씩 3,500명씩 사망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제발 징징 좀 대지 말라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랑 똑같아요. 너무 화가 나고요.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솟구치는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그러면서 브라질 빈곤층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직격탄을 지금 맞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많이 퍼지게 되고 그리고 사망자 수가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면은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 먼저 있고 비즈니스가 있는 거지 비즈니스 먼저 있고 사람 있지 않습니다. 기초가 탄탄하게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돼요. 나라에는 사람이 먼저 잘 살아야 합니다. 그 뒤에 비즈니스건 경제건 따라오는 거지. 지금 브라질 대통령 트럼프 따라한답시고 그냥 비즈니스 열으라고 그냥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비즈니스들 지금 열지 못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말도 안 되게 지금 퍼지고 있기 때문에 각 도시들은 지금 거의 뭐 락다운에 들어간 듯이 거의 다 문을 닫아 있다고 하고요. 이것 때문에 빈곤층들은 일을 할 데가 없어가지고 식량이 모자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라질에 있는 식량 배급소에는 엄청난 인파가 몰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잖아요. 먹고 사는 그 문제가 달려있는 거,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식량 배급소에 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다. 거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많이 퍼질 수밖에 없겠죠. 악재는 계속 악재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브라질 빨리 대통령 교체하고 트럼프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가들은 정치판에서 영원히 내쫓아야 합니다. 사회에 악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음으로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인종차별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4년을 한 뒤에 인종차별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심각했었을 때가 없었어요. 어제 또 뉴스에 올라왔는데 뉴욕 길거리, 맨하튼 길거리 한복판에서 어느 한 흑인이 65세 필리핀계 아시아인을 엄청나게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길 한복판에서 발차기를 수차례 해가지고 얼굴도 막 쓰러졌는데 얼굴을 마구 가격을 했어요. 얼굴을 막 찍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봤는데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상은 어느 한 빌딩 세큐리티 카메라에 찍힌 거였는데요. 그런데 거기 안에 빌딩 안에 있던 경비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빌딩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폭행 사건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방치를 해뒀다라는 거죠. 길 한복판에서 아시아 혐오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말이죠. 어느 한 목격자에 따르면은 이 흑인이 계속해서 아시아 여성을 발로 짓밟는데 밟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You don't belong here. You don't belong here 이러면서 계속 얼굴을 마구 짓밟았다고 해요. 이 65세 필리핀계 여성은 안면 골절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이 흑인이 바로 잡혔다고 합니다. 잡혔는데 보니까 노숙자라고 합니다. 뉴욕에 있는 흑인 노숙자라고 그렇게 밝혀졌다고 하네요. 경찰에 따르면은 이 혐오 범죄는 거의 대부분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나 노숙자가 그렇게
혐오 범죄를 많이 일으킨다라고 그렇게 경찰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뉴욕이나 뭐 LA나 샌프란시스코나 노숙자, 도시의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시아인들, 그리고 특히 노인분들이나 여성분들은 이 노숙자 근처에 가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혐오 범죄가 이루어질 때는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항상 혐오 범죄가 이루어지거든요. 굉장히 비겁한 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조심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인종차별 때문에 흑인들이 차별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분풀이를 아시아인들한테, 흑인들이 아시아인들한테 그렇게 차별을 한다고 그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로부터 시작된 요 인종차별, 이게 지금 미국 전체를 뒤흔들고 있어요. 정말 화가 나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트럼프를 찬양하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시아 혐오 범죄에 대해서 침묵은 안 된다고 하면서 대책 마련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아시아 혐오 범죄에 관한 태스크 포스 팀을 만들어 가지고 더 대응을 세게 한다라고 그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었다고 하면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아시아 혐오 범죄 아무것도 안 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을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니까 지금 아시아 혐오 범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이렇게 미국을 올바른 길로 지금 잡으려는 거죠. 제발 좀 정신 좀 차려주세요. 트럼프 지지자분들 이해가 안 갑니다. 왜 트럼프를 그렇게 지금까지 지지를 하는지. 예전에 지지했다라면은 이해는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 트럼프가 벌인 일들, 트럼프가 4년간 하면서 지금 미국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지금 아시아인들이 얼마나 많이 혐오 범죄를 당하는지, 이거 트럼프 때문에 다 일어난 건데 아직까지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이해가 가지 않고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측근, 공화당 30대 의원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측근이 17세 미성년자 여자한테 성매매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요 17세 미성년자한테 자신이 이제 비즈니스 출입 갈 때 같이 여행 가자, 돈 줄 테니까 같이 여행 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굉장히 트럼프 측근이라고 합니다. 공화당이요. 이렇듯 트럼프 측근들이 더 이렇게 개지랄을 떨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SNS에서 쫓겨난 상태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트럼프가 자신만의 SNS를 만들어 가지고 개발을 해 가지고 내놓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가 우선 웹사이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오픈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자식 이거 안 되겠네. 그냥 빨리 정치계에서 좀 물러났으면 하는데 말이냐. 어쨌든 트럼프 뉴스에서 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미얀마, 요 미얀마 뉴스도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얀마에서는 계속해서 요 군부대에서 시위대를 향해 계속 총을 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서는 이 미얀마 누적 사망자 수가 510명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또 10명이 더 늘어서 520명으로 늘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면서 미얀마에는 내전으로 뒤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그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 군부대가 너무나도 비열한 게 지금 시위대들은 총이 없어요. 군부대에서 총을 쏴도 대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다. 지금 시위대들은 오로지 당하고 있을 뿐이에요. 총 없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총을 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학살이에요, 학살. 총 없는 사람들한테 총을 막 쏴 갈겨댄다라는 것은 학살이죠. 미얀마 군부 완전히 쳐냈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왜 유엔이나 미국이나 빨리 쳐들어가 가지고 이 미얀마 군부를 진압을 해버렸으면 하는, 왜 못하는지 좀 답답하기는 합니다. 좀 답답하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는 유엔이나 미국에서 군부대 끌고 들어가 가지고 미얀마를 또 점령을 하게 된다라면은 중국에서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러시아나. 그래서 더 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밖에서 보고만 있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미국 국무부에서는 전 세계 기업들한테 미얀마 군부대의 재정 지원을 절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미얀마 군부대랑 거래를 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나 봐요. 그 기업들 빨리 좀 정신 차리고 재정적 지원을 딱 끊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미국 국무부에서 미얀마에 있는 이제 비필수 외교 인력들을 모두 다 철수하라고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뭐 미얀마 사태가 더 갈수록 심각해지니까 이거 뭐 전혀 진정이 되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 내전이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그런 판단하에 필수 인력만 남겨놓고 나머지들은 모두 철수하라는 거죠. 미얀마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죠. 미얀마 조만간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뉴스였고요. 그리고 이렇게 군부대에서 그냥 총 없는 시민들한테 이렇게 총을 쏘는데 이거 뭐 내전이 안 일어날래야 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미얀마 국민이었다고 하면은 이런 총이나 그런 무기들을 빨리 구하고 싶을 것 같아요. 아니 총 없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려는 사람들한테 총을 갈겨댄다는 게 학살이지 않고 그게 무엇입니까? 미얀마 요 군부대 빨리 좀 지구상에서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어저께 LA 다운타운 110번 그 프리웨이에서 어느 한 차가 역주행 롱웨이로 들어가는 바람에 사고가 굉장히 크게 나가지고 2명이 사망을 하고 3명이 부상을 당하는 그런 큰 사고가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조지 플로이드 그 흑인 사망한 사건, 그 사건에 관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조지 플로이드를 이제 무릎으로 해가지고 목을 졸라서 사망케 한 그 경찰, 전 경찰이죠. 그 전 경찰 범인이 법정에 서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 뉴스에서는 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사건 현장에 있었던 어느 한 티네이저가 영상 촬영을 했거든요. 영상 촬영을 해가지고 SNS에 올려서 그게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됐는데 그 티네이저가 증인으로 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조지 플로이드는 그 당시에 자신의 생명을 구걸을 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경찰한테 생명을 구걸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 분명히 충분히 제압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경찰이 4명이나 있었어요. 저도 영상을 봤는데 정말 화가 나는 영상이었는데 경찰이 4명이나 있고 벌써 그 흑인은 제압을 당했던 상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경찰은 무릎으로 목을 눌러가지고 사망케 했죠. 숨을 못 쉬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그것은 길거리 사형 집행이었다라고 그렇게 나오는 뉴스도 많이 있었어요.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이 조지 플로이드에 관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였고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지금 미국 주식시장 오픈을 하자마자 나스닥 급등을 하면서 뭐 거의 1.5%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다우존스 S&P 500 같은 경우에는 소폭 굉장히 약간 하락을 하면서 지금 오픈을 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주식시장을 보면은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S&P 500이나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3% 정도 하락을 하고 마감을 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1% 정도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굉장히 소폭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고요. 어제 하락을 한 이유는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오늘 31일이죠. 오늘 인프라 투자 경기 부양책 그 발표를 앞두고 미국 10년 만기 국채가 오르는 바람에 주가는 올라가지 못하고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오늘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인프라 투자, 인프라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2조 달러를 전기 자동차, 친환경 에너지에 그런 데다 인프라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2조 달러를 마련을 하기 위해서 기업들한테 세금을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21%에서 28%로 인상을 한다고 하네요. 그걸로 자금 마련을 해서 2조 달러 인프라 투자를 한다라고 그렇게 뉴스에 올라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인프라 투자 한다는 것 때문에 뭐 전기차나 전기차 관련된 주식들이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네요. 그것 때문에 나스닥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어저께 일론 머스크의 스타쉽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에서 화성까지 갈 수 있는 그 우주선, 그 우주선 4번째 실제 우주선 실험을 했는데요. 어제 또 착륙하는 과정에 또 4번째 폭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인스타그램 같은 데에서 굉장히 많이 짤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스타쉽이 공중에서 폭발을 해가지고 그 잔해가 막
온 사방대 퍼지더라고요. 아유, 무섭더라고요. 엄청나게 빵 터지는데 무섭고요. 어쨌든 어저께 스페이스 X에서 실험을 했던 스타쉽 시리얼 넘버 11 요거 폭발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는 계속해서 실험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복스웨건에서 이름을 볼트웨건으로 바꿀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올라오자마자 주식은 뭐 굉장히 올라갔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전기차로 바꾸는 그런 커다란 기업들에 관한 주식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전기차에 관한. 어쨌든 간에 이제 복스웨건이 볼트웨건으로 바뀔 것이다. 이름이 말이죠. 그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주식은 올랐는데, 그런데 복스웨건 이 회사에서 그것은 그냥 만우절 장난이었다, 그냥 농담이었다라고 그렇게 뉴스에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복스웨건이라는 그런 이름을 또 볼트웨건이라고 바꾸지는 않을 거죠. 브랜드 투자가 벌써 된 상태이고, 그런데 이름을 함부로 바꾸지는 못하죠. 이렇듯 이제 만우절 조크였다라고 그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페이팔에서 비트코인 암호화폐 결제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시작을 하자마자 비트코인은 2.5% 급등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은 계속해서 상승 중이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은 수요는 굉장히 많고 공급은 굉장히 딸리고 있어가지고 이 부동산 가격은 계속 지금까지도 오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유가, 오일 가격은 어저께 1.6% 정도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락을 한 이유는 오펙에서 감산을 연장을 할 건지 말 건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유가는 살짝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